1기 신도시 특별법 이야기 나왔는데, 원래라면 8월 9일에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 250만호 플러스 알파의 공급 정책이 발표가 될 예정이었고, 그 발표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급 대책 핵심은 재건축 완화가 많이 들어가 있었죠. 호우 문제로 인해서 16일까지 밀린 건데 또 늦어졌습니다. 그 지역 중에 하나죠. 어디입니까? 일산입니다. 저번까지만 하더라도 1기 신도시 특별법 기대감에 고공행진했던 곳이 분당하고 일산이었죠. 다른 데도 1기 신도시는 있지만 특히 분당하고 일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론 이 특별법은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저 특별법이 해당되는 단지들은 일부고, 그 단지들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나머지 단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재죠. 똑같이 용적률 300%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늘어나는 게 500세대 늘어난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한 2,000명이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2대1 정도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를 용적률을 높여버렸어요. 500%로. 그래서 500세대랑 얘는 1,500세대가 늘어난다고 해봅시다. 그럼 똑같이 2,000명이 지원을 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1대1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런 것처럼 분양을 할 때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단지에 한해서는, 되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더 들어가고 하겠지만 그만큼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남기고 할 수도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 단지들은 오히려 손해니까 확실하지 않은데도 저기가 재건축이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특히 역세권 중심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역세권이랑 좀 거리가 있다 라는 그런 지역에 있는 재건축들은 오히려 떨어지는 게 맞다. 그런데 이게 모든 재건축에 이익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웃긴 거죠. 여태까지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올랐다면서요. 용적률을 높여줘요? 그럼 공급 과잉이 될 텐데 왜 집값이 더 오를까요? 여태까지 했던 말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서 보면 일산 아파트 아직 괜찮아요. 그래서 재건축 GTX 개통. 다른 곳들은 조정하는 분위기지만, 하락이라고 죽어도 이야기 안 하죠. 조정하는 분위기지만 일산은 빠지지 않고 있는 곳. 일산이 안 빠지고 있을까요? 일산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전에 봤지만 일산이 뭐가 활개를 쳤느냐? 컨설팅 업체들이 활개를 쳤죠. 컨설팅 업체가 활개를 치면서 많이 조장했던 것이 갭투기죠. 갭투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전세가를 올리고 이를 통해서 갭을 줄여서 줄어든 갭만큼 다시 갭을 원상복구시키면서 매매가를 올리고,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꼬드겨가지고 하고, 손해를 보게 생기면은 다음 피해자를 찾아서 클레임이 심한 사람들은 떠넘기고 안 심하고 떠하는 사람들은 냅두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갭 투기의 가장 위험한 게 뭐다? 전세가라. 그래서 1만 세대 이상 입주해서 힘들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세대가 입주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일시적인 거고, 핵심적으로는 지금이 이제 전세가가 대세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게 문제다. 왜냐하면 전세 금리는 올랐죠. 월세 대란이라고 하고 있는데 월세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월세로 돌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갭투기 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갭투기꾼이 많은데 전세가가 하락 추세가 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동네가 되는 거다. 그리고 2020년 9월까지 암흑기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뛰었죠. 그리고 20년에 안 뛰었어요. 일산? 그 다음에 GTX-A. 맨날 이거 GTX-A 노선 지금 다 개박살 나는데 일산은 딴 데보다 덜 떴으니까 덜 떨어진다. 이 정도겠죠. 거품이 많이 낄수록 많이 떨어지는 건데, 늦게 꼈으니까 거품이 제대로 끼기 전에 계속 끼던 시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짧았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일산이 안 뜬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GTX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다. 왜 이게 이제 와서 호재가 되느냐? 일산이 안 뜬 이유는 정치적이에요. 김현미 장관이 일산 지역구였기 때문에 딴 데는 다 띄우는데 김현미 때문에 우리만 안 뜬다 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압박 넣은 거다. 왜냐면 건설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정책들을 김현미 장관이 다 했으니까. 분상제 추진했죠? 재초안 추진했죠? 집값 못 오르게. 대세는 올랐지만 최대한 억제하려고 세금 강화했고 대출 억제했죠. 그러니까 수요 억제 정책을 쓰니까 제일 믿거든. 공급 부족 탓하는데요, 공급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공급은 어차피 나중에 들어오는 거고,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수요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맞는 거고, 그랬을 때 공급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수요 억제 정책을 쓰는 김현미가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느냐. 그렇지만 보면 어때요? 이미 억대 하락. 일산이요 덜 올라서 버틴 게 아니에요. 중개업소 가서 말하면 당연히 오른다고 하지. 딴 데는 떨어져도 일산은 오르니까 일산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버텼던 게 아니다. 뭐 때문이에요? 1기 신도시 특별법하고 해가지고 재건축 완화 될 거고, 그러면은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곳이 일산하고 분당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버텼는데 막상 보니까 하락 대열에 합류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억대 하락 나오는 거다. 그래서 매매가격 지수
일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버텼죠. 1기 신도시 특별법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직접 올려줄 거예요. 만약에 덜 올라서 안 떨어졌다면은 이때 이런 것들이 나오지 말았어야죠. 덜 올라서 안 떨어진 게 아니라 윤석열 기대감을 가장 많이 얻는 도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올랐던 거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멈췄죠. 그 다음에 뭐 전세가격지수 같은 경우도 이미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락세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졌다. 그리고요 거래량 보면 어때요? 안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하락 비중이 굉장히 크죠? 자 보세요. 일산 침체도 똑같았어요. 엄청나게 침체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기대감으로 거래량이 거의 3배까지 뻥튀기가 됐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그리고 5월부터 제대로 꺾이기 시작했고 6월에 다시 요 수준까지 떨어졌다. 7월 지금 8월 10일인데 7월 56건까지 떨어졌다. 하락 거래 비중은 더 많이 높아졌다. 다 개뻥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매 거래 현황 볼까요? 자 5월 확인했어요. 5월에 했을 때 이렇게 떨어지고 있던 추세였어요. 5월에 이미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안 떨어진 게 개뿔 안 떨어지냐. 그리고 8월 지금 이제 3개월이 지난 시점 뭐가 바뀌었을까요? 거래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호가는 1억 가까이 더 떨어졌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이게 하락장이 아니면 뭐가 하락장이냐. 다른 데는 조정돼도 여기는 안 떨어진다고요? 다른 데는 심하게 하락해도 여기는 거래가 안 돼서 하락세가 안 보일 뿐인 거다. 그 다음에 전세 가격도 슬금슬금 떨어지는 추세로 바뀌고 있죠. 고점 대비로는 떨어지고 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다른 데 볼까요? 올라다가 멈췄는데 호가도 멈췄고 근근히 거래되는데 전보다 확실히 떨어지는 가격으로 가고 있죠. 그 전에 막 이런 것도 나왔는데 물론 이런 거래도 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제 거의 보합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락으로 갈 것처럼 보이고 여기도 어때요? 뭐 마지막에 이런 거 거래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멈추고 이제 떨어지려는 기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호가도 더 낮은 호가가 출몰하고 있다. 6월에 이런 호가가 있었는데 10층인데 굳이 5층으로 이 가격이 됐다라는 거는 아예 뭐 인테리어까지 뭐 풀로 해가지고 요게 더 낫다라는 판단이 들었든가 아니면 특수하게 올리려는 거래라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 한 건 이렇게 치는 거 나왔는데 뭐 요거보단 추세를 보면은 전세가는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다. 올렸던 만큼 빠질 거다 앞으로. 왜냐면 전세가가 올랐던 건 저금리 때문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일산이 자랑하는 것들이죠. 역세권. 그 다음에 일산이 학군이 괜찮다. 경기도에서. 그리고 호수공원이 있다. 킨텍스도 있고. 이런 데도 지금 다 빠지고 있다. 왜? 먼저 거품 꼈으니까. 그래서 14억 1,500까지 갔던 게 지금 12억 5천에 거래되고 있고 같은 가격에 매물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뭐 8억 5천 이렇게 갔던 게 지금 7억 7천까지 떨어졌죠. 이거보다는 좀 비싸게 내놓고는 있지만 호가도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럼 7억 3천까지 갔던 거 6억 4천까지 떨어졌고 고점 대비로 많이 떨어졌다. 전세 가격 역시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여기만 튀고 있네요. 주상복합이라. 자 매물 최근에 조금 줄었죠.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죠. 종부세 완화도 있고 착한 임대인 해주면은 양도세 혜택 볼 테니까 착한 임대인으로 2년 더 버텼다 팔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착한 임대인 하기에는 전세 월세 매물이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더라. 즉 착한 임대인 하려면은 5% 올리는 거 이건 만족할 수 있죠. 왜?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공실이 나는 경우죠. 공실 가능성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입주 보면 어때요? 올해도 입주 많죠? 이때 암흑기였다면서요. 올해도 입주 많은데? 암흑기라고 해야죠 그럼. 근데 왜 암흑기라고 안 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매불망하고 있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요거 250만원 공급 대책에 담길까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랬을 때 특별법이 해당되는 단지에 한해서 호가는 올라갈 수 있겠더라. 다만 생각해 두셔야 될 게 그런 단지들 수익이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하면서 호가는 올리겠죠. 그런데 지금 분양시장 현황이 어떠냐를 봐야 된다. 분양시장 자체가 분양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단지는 그래도 나름 대단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미분양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건축비는 더 들어갑니다. 더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단지가 아닌 단지들은 더 심각해지겠죠. 덜 대단지이고 덜 역세권인데 경쟁률이 더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도 무조건 재건축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그게 완판됐을 경우를 계산하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요. 금리가 빨리 올라가죠. 금리가 빨리 올라가게 되면은 길게 봐야 되는 재건축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져서 가격을 더 높여서 수익률을 만들어 보자. 가격을 높이면 높일수록 수익률은 떨어지죠. 그 가격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의 신축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죠? 중개사가 그랬어요. 1만 가구 들어와서 암흑기였다. 그런데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가구수 늘려봐라. 암흑기가 올 거냐? 아니면 광명이 찾아올 거냐? 그런데 재건축을 굳이 비싸게 주고 살 이유는 없죠. 여력도 없고.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답 나온다. 결론. 자, 일산은 안 꺾여요. 하지만 꺾였다. 지수상으로 안 꺾이는 것처럼 보였지 이미 꺾이고 있다. 그것도 매매, 전세 다. 그런데 일산은 예전에 컨설팅 많이 들어가서 전세 가격 떨어지게 생기면 매매 가격은 매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 거기에 문제는요. 공급 어느 정도 들어와도 침체가 온다고 했죠. 한 1만 가구 들어와도 침체가 온다고 그랬는데 1기 신도시 특별법 해봐라. 재초안 완화해주고 저기 뭐 완화해주고 한다고 해봐라. 사후 확인제도 강력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입주 안 돼서 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는 당장이야. 엄청난 혜택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 이게 혜택이 되려면 분양시장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분양시장이 활성화되긴커녕 오히려 침체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분양시장 침체가 원래 재건축 아파트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일산 가격이 지금 올라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거품 낀 거 빠지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